안녕하세요. 기막히고도 가슴 먹먹한 사연 하나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한 며느리의 기록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름 대신 얘라 불렀고 남편은 말없이 눈짓으로 모든 걸 지시했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웃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문을 닫고 속삭이듯 선언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거야.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할 거야. 자, 그날 이후로 달라진 이야기. 오늘도 누군가 참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집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얘라고 불렀고 남편은 말없이 눈짓만 했습니다. 장 봐와라, 밥해라, 전화 받아라. 모두 말이 아니라 지시처럼 흘러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잘하자, 열심히 하자. 사랑받지 않아도 되니 미움받지만 말자. 그래서 웃었고 맞췄고 참았습니다. 모든 걸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부엌 불을 켰습니다. 모두가 밥을 먹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숟가락을 들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쟤는 뭘 저렇게 굶더? 그러게 말이에요. 성격이 좀 답답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조용히 더 바닥을 보며 일했어요. 결혼 2년 차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정성껏 불고기를 재고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까지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왔니? 남편은 그걸 듣고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제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조금 속상했어. 시어머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왜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집에선 일을 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존재가 아니라 역할이었고 감정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사라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한 이유는 익숙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참으며 살아온 삶을 당연한 헌신이라 여겼고 남편은 순옥만 배운 채 자라 타인의 고통에 둔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으니 아픈 줄도 몰랐고 웃고 있으니 우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신다기에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됐어, 내가 나오면 더 피곤하다. 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뒤 시어머니는 동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근처 사람의 도움으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리고 옆에 앉아 팔을 주물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왜 따라가지 않았어? 잠깐 머뭇거렸을 뿐인데 어머니가 저렇게 된 게 다 너 때문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숨을 먹게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문을 닫은 채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참 기구하다. 며느리 복도 없고. 나는 아프지도 쓰러지지도 않았지만 몸이 다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내가 쌓아온 시간도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무슨 말을 해도 핑계가 되었고 가만히 있어도 성의 없음으로 몰렸습니다. 국이 뜨거우면 끓였다고 혼나고 미지근하면 정성 없다고 욕먹었죠. 정답 없는 시험을 매일 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재료를 꺼내셨고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새언니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남편은 방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엔 저 혼자였고 허리를 굽혀 배추를 씻고 물을 썰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 김치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해. 쟤는 맨날 뭘 해도 엉성해서. 16시간째 일하고 있는 제게 그 말은 번개처럼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말했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해. 저녁 전에 다 끝내야 하잖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김칫소가 묻은 손을 들고 처음으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야 해? 정적이 흘렀고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좀 마. 예민 그 단어는 날 짓눌렀던 또 하나의 폭력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너도 너를 지켜야 해. 그날 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프게 할 땐 그 사람 안에도 상처가 있어. 근데 너까지 그 상처를 삼키고 살 필요는 없어.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넌 참았어. 이제는 너를 먼저 챙겨야 해.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생기 없는 눈, 움츠린 어깨, 작아진 내 모습. 그게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이 만든 결과였죠. 이제는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해 한 끼를 차려보고 내 옷을 다려 입어보고 창문을 활짝 열어보기로. 그것이 내가 나를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얘 점심엔 얼갈이국 끓여. 지난번엔 싱거웠어. 예전 같으면 바로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각자 알아서 드세요. 저는 제 방에 있으려고요. 정적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을 그렇게 하니?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말했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요. 남의 집 식모처럼 사는 건 오늘로 끝입니다. 남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분 거야? 왜 이래?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아온 이 집의 모든 게 이상했던 거야. 이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거야.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문을 닫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편한 사람이 되었고 눈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말은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사람이란 뜻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도 당황했겠죠. 갑자기 달라진 제가 예전처럼 웃으며 넘기지 않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을 겁니다. 참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말하는 저를 보며 조금씩 눈빛이 바뀌었어요. 특히 어느 날 제가 밥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셨습니다. 서툰 손으로 칼을 들고 계셨고 남편도 조용히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처음 느낀 거죠. 아내를 집의 기둥처럼 쓰면서도 고마움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남편이 제가 등을 돌리자 허공에 대고 사과하는 사람으로 바뀌더군요. 그들은 제가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참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영수가 이 반찬 어때? 오늘은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남편도 퇴근하면 먼저 저를 찾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저녁은 내가 할게. 제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는 제가 식탁에 앉기 전엔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그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제 손에 물이 묻지 않게 남편이 막아섭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영수가 이거 내가 해둘게. 넌 좀 누워있어. 남편도 주말이면 먼저 청소기를 들고 장을 볼 때면 제게 묻습니다. 영숙이는 뭐 먹고 싶어? 이번 주엔 뭘 해줄까? 이제는 저를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갑니다. 그들은 압니다. 내가 사라졌던 시간들 속엔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사라진 존엄이 있었다는 걸 비로소 내가 나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는 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나를 존중하는 공간에서요.